안녕하세요. 로마 형체입니다. 요즘 한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들 고통받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는 청명한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수로공원이라고 그래요. 수로 하면 이제 물이 다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이 도시에 부족한 물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도시 외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로부터 아치를 건설해 가지고 로마 시내로 물을 공급받다 사용했던 그런 이제 그 유적들이 이쪽에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원래 이탈리아 이름으로는 파르코 델리 아쿠아도띠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파르코가 공원, 영어로는 파크가 되겠죠. 그다음에 아쿠아도띠 하면은 그 수로들이라는 복수로 쓰여지네요. 그래서 이 고대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내로 물을 공급받았던 수로가 총 11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파괴되고 한 4개 정도는 다시 개보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6개의 수로가 주변으로 지나갔던 장소들이랍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아쿠아도띠라는 그 이름으로 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는 방법은요. 테르미니역에서 지하철 A선입니다. A선을 타시고 15분 정도 이렇게 오시다 보면은 루치오 세스티오라는 역이나 수바우구스타라는 역에서 하차를 하셔서 10분 정도 걸어 오시면은 이 공원에 이를 수가 있답니다. 네, 앞에 화면에 보이는 수로는 아쿠아 펠리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펠리체 하면은 식스투스 5세 교황님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1586년에 이 식스투스 5세 교황님이 이 수로를 개보수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 수로랍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북쪽에서 많은 야만족들이 로마로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포위 공격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먼저 물의 공급을 끊어버리면은 쉽게 도시를 함락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버려졌던 그 수로를 갖다 중세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 이제 전염병들이 또 많이 돌잖아요. 그리고 많은 순례객들이 로마를 찾아들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를 조금 꽃단장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들이 이 수로를, 버려졌던 수로를 4개를 개통을 시켜가지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수로가 바로 아쿠아 펠리체라는 수로랍니다. 네, 반대편 쪽으로 보면은 아치가 파괴된 채로 이렇게 서 있죠. 저기는 이제 고대 로마 시대 때 사용됐던 다른 수로랍니다. 안니오 베투스라는 수로인데 중간중간에 아치가 지금 많이 유실이 됐죠. 예, 석재를 로마 시내 큰 건축물을 지을 때 많이 또 뜯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치가 많이 유실이 된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좀 멋들어진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여기는 총 그 수로공원은요 한 240헥타르 정도 면적이 된다고 그래요. 로마 시민들의 공간으로 아주 넓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로공원 중앙으로 이렇게 실개천이 흐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물도 고대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수로를 지금도 그대로 물을 받아서 개천을 흐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로마인들은 수로를 만들 때 그 수로 용도를 이제 어떻게 쓸 건지 철저하게 계획을 했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용으로만 쓸 건지 아니면 식수용으로 쓸 건지. 근데 식수용으로 쓰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또 수질 조사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원지 주변에 그 사는 식물의 생태 조사를 합니다. 나무가 유난히 병이 많은지 아니면 건강한지 그런 것 조사하고요. 물을 떠다가 끓여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거품이 생기면은 그 물은 실격이고요. 또 물을 떠다가 3일을 그대로 두면은 색깔이 변한다 또 실격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철저한 조사를 한 다음에 수로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앞에 화면에 보이는 수로는 이제 2층 수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은 사용이 되고 있고 2층은 파괴된 모습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지금 수로의 모습인데 폭이 대략 한 80cm 정도 될 것 같고요. 높이가 한 1m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꼬와 마르키아 수로였습니다. 2층 수로 지금 파괴된 수로는요. 로마의 수로, 그 로마로 들어온 수로 중에 가장 길이가 길었습니다. 대략 92km 조금 안 되는 거리였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래층은 아꼬아 펠리체라는 그 수로로 쓰고 있는 거고 동그란 모습 보이죠. 그리고 2층은 파괴된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시는 거랍니다. 네, 이쪽은 이제 아꼬아 테플라라는 수로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개천을 흐르게 만들어 놨죠. 이제 이거는 먹지 못하는 농업용수용으로 사용됐던 수로랍니다. 물의 온도가 조금 미지근한 온도였다고 그러네요. 아꼬아 테플라의 그 수로고요. 그리고 멀리 또 다른 수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수로는 아꼬아 클라우디우스 황제,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AD 52년, AD 38년에 시작해서 AD 52년에 완성됐던 수로입니다. 총 길이는 69.5km 정도 길이고요. 근데 그 중에 15km는 이제 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지상의 수로죠. 나머지 54km는 지하로 수로가 묻혀져 있습니다. 근데 로마의 수로가 대부분이 지하로 다 묻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덥죠. 그러면은 물이 쉽게 데펴져 버리거든요. 지상으로 흐르게 되면은 그리고 물이 썩어 버리죠. 그런데 지하로 하면은 물의 신선도가 훨씬 더 오래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 때 만들어졌던 로마의 11개 수로의 길이가 지상으로 수로의 길이가 465km 정도 된다면 서울 부산을 가는 거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지하로는 한 10배 이상, 아까 465km의 그 10배 이상의 거리가 지하로 묻혀 있었다고요.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공사를 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기중기 같은 걸 써가지고요. 예, 클라우디우스 수로의 단면도를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십니다. 아치가 꽤 높이 서 있습니다. 한 15m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구멍으로 이제 물이 흘렀던 물길이었죠. 그래서 이런 수로가 11개를 통해서 로마 시내로 물을 공급을 받았었다고 그러고요. 이런 대형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는 물을 대형 목욕탕을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 목욕탕이 11개가 있었답니다.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유적지가 카라칼라 황제의 목욕탕 유적이죠. 그리고 그 15개의 대형 분수가 있었답니다. 대형 분수 하면은 뜨레비 분수 같은 그런 분수가 로마 시대 때 15개가 있었다 합니다. 물의 양이 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5개 인공호수. 인공호수 하면은 여러분은 콜로세움 지어지기 전에 콜로세움 자리가 호수였습니다. 인공호수. 그래서 뭐 호수에 물을 빼고 콜로세움을 세우게 되는데 그런 인공호수가 5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11개의 분수를 통해서 이제 받은 24시간 하루의 물의 양이 약 10억 리터 정도를 로마 시대 때 공급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종종 가이드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과연 고대 로마 제국이 더 세냐, 미국이 더 세냐 라는 좀 뜬금없는 생각과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요.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 아꼬아 클라우디우스 수로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건설 비용이 미국의 가장 큰 건축물이 후버댐이라고 그러네요. 그 후버댐 건설 비용의 약 10배 정도가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센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와 함께 수로공원을 산책을 하시면서 고대 로마의 힘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로마 형치였습니다. 차오차오.